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1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다우는 0.3%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8%를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나온 거 보면 다우는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됐고요. 나스닥은 정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가 된 이유는 첫 번째는 FMC 회의가 진행이 시작됐죠. 오늘 밤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럼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를 알게 되죠. 그래서 FMC 회의 결과를 두고 주가가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애플이 7%로 오르면서 나스닥하고 S&P를 다 끌어올린 겁니다. 왜냐, 애플이 S&P도 소속이 되고 나스닥에도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애플이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발표합니다. 인공지능이 시장이 대세다 보니 어떤 뉴스만 나오면 시장이 반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애플은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역대 최대 가격이 207달러까지 올랐었습니다. 전일 개최한 WWDC에서 애플이 인텔리전스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 서비스는 시리에 새로운 AI 기능을 추가했다 하면서 7%나 끌어올렸고요. 그것이 나스닥을 0.8%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은 아시겠지만 FMC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도표에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이게 이제 시장의 관전 포인트죠. 왜냐하면 작년에 제롬 파월이 12월에 금리 올해 3번 인하한다 뭐 이런 얘기 했죠. 근데 인하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다 1월에 매파로 갑자기 확 바뀌었다가 다시 비둘기로 갔는데요. 점도표에서는, 시장에서는 3회에서 2회 정도로 낮아질 거다라는 게 하향수정 가능성의 대세적인 어떤 예측이고요. 지금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48%, 7월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9%입니다. 9% 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 가능성이 있죠. 48%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원래 뷰는 금리라 지금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지금 제 생각이지만, 시장의 모습으로 해석을 해보면 일단 12월엔 저는 할 것 같아요. 12월에는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9월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과거 미국 시장은 그 선거 앞을 두고는 아무것도 통화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럴지, 아니면 제롬 파월이 어차피 트럼프가 되면 아웃될 거 바이든을 도와주려고 공적적으로 9월에 금리 인하할지, 요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저는 이제 9월에 만약에 한다면 제롬 파월이 정치적 선택을 할 건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또 이 제롬 파월은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경제학자 출신이 아닙니다. 경제학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연준의 그 의장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9월에 금리 인하를 시동을 걸지 않을까, 이 생각도 사실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7월은 어려울 것 같다고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9월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게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전월보다 약간 완화되거나 정체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전월 3.3, 0.1, 직전월 대비와 같을 거라 보고 있고요.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 그래서 약간 둔화됐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는 게 시장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둔화됐다면 시장에는 상당히 호재가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계속 버티고 있어서 고용적으로 시장 방향성을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고용이 지금 뭐 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면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한번 보면요, 나스닥은 0.8%, 다우는 0.3% 하락이거든요. 다우는 지금 여기서 뭐 0.3%니까요. 요게 그 0.3% 하락했었잖아요. 0.3, 그러니까 요게 그냥 행보한 겁니다, 오늘. 근데 장중에요, 1% 하락했었습니다. 장중에 1% 정도 하락했었던 그 다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회복한 거죠. 회복하고 마이너스 0.3 정도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0.8% 올라서 신고가를 갱신하네요. 0.8% 올라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인데요. 장중화 때 0.5% 하락했었습니다. 0.5% 0.5% 하락했다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선방했던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0.5% 0.5% 정도 0.49% 정도 하락했다가 0.88%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여기에 환율은 어떻게 했을까요? 환율 흐름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환율이 1380원대까지 갔었던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1380원대로 확인되는데 어저께 여기가 1378원이었고요. 지금은 종가는 1378원입니다. 여기에서는 1381원까지 갔었습니다. 1381원까지 갔었고 지금은 1378원, 어제와 거의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 보려면 유가를 좀 보아야 되는데요. 유가의 흐름을 잠깐 볼까요? 유가를 보시면 유가는 지금 강합니다. 하지만 요 박스권, 제가 오랫동안 한번 그려놓으면 잘 지우지 않는 스타일인데요. 그 안에 갇혀있죠. 올라왔지만 갇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됐을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주거비라든가 무슨 뭐 다른 어떤 지표도 봐야 되겠지만 유가로 본다면 일단은 둔화됐을 확률이 좀 있죠. 완화됐을 확률이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도 개선에 대한 최종안이 내일 발표가 됩니다. 내일. 아시겠지만 공매도 금지가 작년 11월에 시작돼서 올 6월까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12일이고 내일 6월 1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매도 제서 개선안이 나오면, 최종안이 나오면 내일 공매도에 대한 정확한 뷰가 나오겠죠. 공매도 금지가 연장을 한 번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마 그 뷰도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 내일 또 위클리 만기입니다. 그 생각도 듭니다. 일단 나온 얘기는 내년 2분기부터, 그러니까 2분기 정도 돼야 된다라는 게 현재 나오고 있어서 그게 3월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3월. 그래서 3월까지 만료가 되면 2분기부터는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뭐 연장 발언이 내일 나오는지, 요게 이제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연이 힘이 없습니다. 연이 힘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행스팬은요 원래 못 가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완전히 열었거든요. 지금부터는 아무리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목균형파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파상으로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본다 그러면 오늘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늘 이후로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흐름인데요. 시간론적으로 보면 여기 고점에서 지금 현재 저점까지 딱 42일입니다. 42일. 하락파동이 42일이면 충분히 했다, 이런 결론을 갔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가능성이 어쩌면은 바닥 가능성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수급은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수급은. 그렇지만 외국인들 얼마 전에 500만 산 거에 대한 뭐 매도니까 큰 의미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은 일단 일목균형파상으로는 고점에서 저점까지 42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